안녕하세요. 열정과학의 렬쌤입니다. 자, 1강을 시작했습니다. 네, 사풀 통합과학 1강이 되겠고요. 드디어 이제 열쌤이 또 통합과학을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OT를 듣고 오세요. 뭐 강좌 소개나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은 우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게 그 1단원 자체가 여러분들 책 갖고 계시죠? 8페이지부터 오늘 얘기가 나올 텐데,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물질 얘기를 하는데 우주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우주의 생성과 원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물질을 얘기하는데 우주를 얘기할까? 이거야. 물질 그냥 배우면 되지, 왜 우주 얘기는 해가지고 또 힘들게, 힘들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질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원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주가 나온 거야. 우주에서부터 물질이 만들어졌고, 그 물질이 지금까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생명체는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자면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흐름을 좀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우주 초기의 원소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서하고 같이 자료도 보면서 좀 왔다 갔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제가 너무 높이 썼군요. 첫 번째는 먼저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 뭐라고요? 우주론. 우주에 대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창기에는 물론 뭐 정말 옛날 사람들 말고요, 1800년대 뭐 1900년대 초반, 1900년대죠. 19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천체 물리학이 굉장히 이제 발달한 시기, 아인슈타인도 이제 나오고, 그 시기에 보면 먼저 아인슈타인 얘기를 해보면,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정적 우주론. 그리고 이 정적 우주론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팽창 우주론이에요. 팽창 우주론. 자, 그러면 정적 우주론의 내용은 뭐냐면,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팽창하지 않고 그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게 정적 우주론이야. 그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우주는 가만히 있는다, 이거야. 가만히 있는다는 표현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주 상수라는 것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게 안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팽창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팽창 우주론은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팽창한다는 거야, 이건. 팽창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얘기했냐면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했습니다. 프리드만. 뭐 과학자 이름은 외울 필요 없어요. 흐름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운다라는 생각 말고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통합과학은 흐름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막 암기해서 외우려고 하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뭐 여러분들 중학생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냥 통으로 외워가지고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통합과학은 안 돼. 너무 방대, 양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 팽창하냐 안 하냐, 이 얘기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허블이에요. 허블. 여러분들 허블 망원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허블이 뭘 발견했냐면 적색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적색편이. 이 적색편이는 팽창 우주론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돼요. 적색편이는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 별빛에서 오는 스펙트럼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면, 도플러 효과라는 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긴 했지만 이건 뭐 자세히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흐름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이걸 뭐 적색편이 뭐예요? 뭐 도플러 효과 뭐예요? 질문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주 팽창의 증거를 얘기를 했어요. 허블 형님께서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누구 얘기가 맞아요?
프리드만 얘기가 맞는 거야. 사실은 아인슈타인 얘기보다는 프리드만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었지만 아인슈타인 얘기는 많이 믿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향력이 있었죠. 두 번째는 프리드만이 연구하다가 금방 죽었어. 네, 금방 죽었어요. 뭐 이건 뭐 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죽은 사람 얘기를 또 이렇게 신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지 못했다가 팽창의 증거, 적색 편의가 발견되면서 허블 형님 때문에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적 우주론은 틀렸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1937년인가요? 자기가 한 학설, 자기가 한 주장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적 우주론은 인정받지 못했다기보다는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팽창한다는 건 알았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주론이 어떻게 발전돼 왔냐라는 건데 팽창을 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정상우주론이 있었습니다. 정상우주론. 자,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아하, 이제 많이 들어봤어. 빅뱅. 빅뱅 우주론. 이 두 개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정상우주론 얘기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일이고요. 빅뱅 우주론은 이름을 기억해야 돼. 가모프. 어떤 책에는 그냥 가모라고도 되어 있는데 가모프. 러시아 태생이기 때문에 가모프입니다. 가모프. 그죠? 그럼 정상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둘 다 팽창한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일단은 팽창하는 건 맞는데 밀도와 온도에 대해서 좀 달랐습니다. 정상우주론은 밀도와 온도가 어떻다라고 했냐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그 우주의 온도나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빅뱅 우주론은 밀도와 온도가 점점 팽창하면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팽창하면은 기본적으로 밀도는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공간이 이만한 공간이 됐어. 그러면 이 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늘어나면서 이 점들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잖아. 밀도라는 건 밀집한 정도잖아요. 그러면 팽창하게 되면 밀집한 정도가 작아지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죠. 그리고 이때 온도도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단열 팽창이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단열 팽창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옆으로 넓게 퍼지면 에너지를 쓰면서 퍼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 근데 왜 정상우주론은 일정하냐 이거야. 응? 바로 질량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상우주론에서 얘기했던 건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은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질량이 변화가 없어. 아니 질량은 변화가 없어. 당연히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 있던 5개의 입자라고 할게요. 그냥 5개의 물질. 이 5개의 물질이 퍼져 있는 거지 5개가 6개 되진 않았잖아. 팽창한다고 해서. 그죠? 그런데 정상우주론은 뭐냐면 늘어난 만큼 여기를 메꾼다는 거야. 이렇게 메꿔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 공간에서 이 점은 뭐냐? 은하입니다. 은하로 얘기할 수 있고 은하와 은하 사이는 일정하게 된다는 거야. 다른 은하가 생겨나면서.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네. 누구 얘기가 맞았겠어? 조지 가모프 얘기가 맞았어요. 참고적으로 이 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란 이름은 이 정상우주론을 얘기하는 호일이 붙여준 이름이야. 정상우주론을 얘기한 호일은 빅뱅 우주론을 믿지 않았는데 빅뱅 우주론 이름을 붙여줬다고. 무슨 말이에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빅뱅 우주론, 그때는 이제 이름이 없었죠.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조지 가모프가 얘기한 어떤 그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토킹 어바웃 하면서 야, 그러면 무슨 뭐 우주가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처음에 한 점에서 출발해서 뻥 터져가지고 됐다는 거냐? 빅뱅이라도 했다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된 거야. 야, 이게 되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상대편이 조롱한 말이 이게 학설의 이름이 된 거야. 재밌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나중에 발견되는데 그 빅뱅 우주론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우주 배경 복사. 이것이 발견이 됩니다. 윌슨과 펜지어스 형님이라고 하는 윌슨 앤 펜지어스.
윌슨 앤 펜지어스 형님들이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조지 가모프가 예언을 했거든요. 나의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발견한 거야. 그럼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누구 얘기가 맞아? 조지 가모프 얘기가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물질을 이루는 입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고요. 전자, 파란색으로 표시할까요?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두 개 그려볼게요. 하나 그리면 재미없으니까 두 개 그려볼게요. 전자가 뺑글뺑글 돌고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 원자 핵이 있습니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이 마이너스 2면 얘는 플러스 2야. 항상 그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요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했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도 또 배울 거예요. 화학결합 뭐 얘기하면서 주기율표 얘기하면서 원자 얘기 또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 전자와 여기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을 또 들여다봤더니 이 원자핵에 뭐가 있었냐면 이 안에 들여다보니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가 있었고요. 양성자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습니다. 이거 헬륨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헬륨의 원자입니다. 헬륨의 원자. 양성자가 두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두 개 있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둘, 중성자 둘. 요 플러스로 표시된 게 양성자예요. 플러스로 표시된 게 요거. 양성자는 왜 양성자일까요? 양의 성질을 가진 입자. 플러스를 띄고 있겠죠. 중성자는 아무런 전기적 성질이 없어. 그래서 중성자.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런데 이 양성자, 중성자를 또 쪼갤 수가 있어. 양성자, 중성자를 봤더니 자, 양성자를 안에 들여다보니까 양성자, 원이 잘 안 그려지네. 네. 양성자가 있고요. 자, 중성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걸 또 들여다봤더니 자,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것까지 배우는 거야. 어떻게 됐냐 보니까 양성자에는 두 개의 또 다른 입자, 세 개의 입자가 있었어. 중성자도 세 개의 입자가 있었어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 색깔을 잘 보세요. 일부러 다르게 한 거야. 하얀색으로 그릴게. 자, 얘가 양성자라고 해보고요. 얘가 중성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세 개의 입자는 뭐냐?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도 중성자도.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양성자는 업쿼크라는 걸로 쿼크의 종류가 6가지 있거든요. down, 뭐 strange, 뭐 term, bottom 해가지고 6개 있어요. 하나 안 썼는데 생각 안 나. 뭐 중요한 건 아니까 우리 물리 원 하면서 이제 표준 모형 하면서 다시 합니다. 이거 뭐 중성 미자, 뭐 타우, 뮤온 뭐 이런 거 해요. 어쨌든 업다운만 생각하면 돼. 업다운이라는 쿼크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6가지인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양성자는 업 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로 되어 있어요.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 2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UUD, DD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양성자가 플러스냐라고 얘기하면 이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U쿼크가 2개 있으면은 플러스 2개 있으면 얼마가 돼요? 플러스 3분의 4가 되잖아요. 플러스 3분의 4. 그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4랑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얼마야?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는 거야. 중성자는 전하량을 가지지 않는 게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2개 있으면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합치면 얼마야? 0이야. 이런 걸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충 흘려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빠르게 넘어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쿼크로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쿼크.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 3개로 돼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여기서 쪼개서 와서 이제 쿼크가 됐어요. 근데 아직 안 쪼갠 게 누구냐면 전자야. 전자는 못 쪼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중학교 때 지식으로는 물질이 이루는 기본 입자가 원자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물질이는 기본 입자는 우리가 아는 건 이제 뭐여야 되냐면 전자와 쿼크여야 돼. 전자와 쿼크는 기본 입자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기본 입자인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빅뱅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빅뱅! 빅뱅이 뭐야? 큰 폭발. 그리고 빅뱅 우주론과 함께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생성이 됐어요. 입자가 생성이 됐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생성이 됐어요. 세 번째, 요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여러분들 필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이거 다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전자와 쿼크, 이게 이제 기본 입자라고 했어요. 전자와 쿼크, 전자, 쿼크. 네, 여러분들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이제 빅뱅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야. 빅뱅이라는 건, 자, 지금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는 증거가 나타났어. 팽창하고 있대.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을 거꾸로 가자 이거야. 시간을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됐어? 수축 하다가 어느 한 점에 딱 모이게 되는 거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서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점에서 처음에 빅뱅이 있었다는 거죠. 뿡! 깜짝 놀랐나요? 뿡! 몇 년 전에 있었냐?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습니다. 빅뱅. 터졌어요. 137억 년. 네, 뭐 어떤 책에는 뭐 136억 년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요. 뭐 저한테 뭐 따지지 마세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네, 큰 차이 안 나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팽창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했죠. 온도가 내려가는데 이때 이제 처음에는 물질이 없었죠. 아무런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빛이 있었어요. 빛. 그리고 이제 광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빛을 물리학에서는 광자라고도 얘기해요. 빛도 입자처럼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서 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자가 있었어.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언급을 통합과학에서는 안 하는데 이 빛이 물질을 만들어낸 거예요. 빛이. 예. 이게 쌍생설설, 쌍소멸, 생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자가 처음에 생겼어. 어쨌든 요 과정 우리가 설명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입자가 생겼냐? 처음에 생긴 입자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전자와 쿼크. 이게 되는 거야. 전자와 쿼크. 이게 기본 입자인 거지. 기본 입자. 됐어요? 처음에 생긴 게 전자와 쿼크다 이거. 그러면 전자는 이제 가만히 있고 쿼크가 모여서 뭐가 된다라고 했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양성자 있잖아요. 양성자 한 개는,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과 같습니다. 수소 원자핵. 이거 그냥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냥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수소의 원자 번호는 1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양성자의 개수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럼 중성자는 없어요? 일반적인 수소는 중성자가 없습니다. 양성자 하나로만 돼 있어.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야. 근데 일반적인 헬륨은 중성자도 2개 있어. 양성자로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양성자만 생겼다는 건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그냥 수소 원자핵이 생겼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수소 원자핵이 생긴 시기야. 이때가.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여기서 137억 년 전에 뿡 터졌어. 그러고 나서 전자 만들어질 때까지, 양성자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 걸렸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의 마이너스 35 제곱초 정도 걸렸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0.0000001초 만에 생겼다는 거야. 전자와 쿼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양성자는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만에 생겼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지울 겁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거 다 지워버릴 거야. 외우지 마. 나도 외우고선 잊어버린다고. 이런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모여서 뭐가 됐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여서 뭐가 됐냐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모인 게 뭐라고요? 바로 헬륨 원자핵이 된 거야.
헬륨 원자핵. 됐어요? 네. 요때는 기억을 해야 돼. 요때 몇 분 걸렸냐면 about 3분 걸렸습니다. 3분. 3minute. 언제부터? 빅뱅 이후에 3분. 헬륨 원자핵까지 나오는데. 선생님 되게 짧으네요. 그치? 되게 짧아. 생각보다. 근데 이거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지금 팽창합니까? 수축합니다. 이 과정에서. 팽창하죠? 팽창하니까 온도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지금은 전자 쿼크 안 만들어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인데 이때부터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거야. 점점 온도가 내려가서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은 못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온도가 엄청 높으면 전자 쿼크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겠지. 뭐 안 해봤지만. 네. 이때 온도가 얼마냐면 한 10억 켈빈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켈빈. 헬륨 원자핵 만드는 10억 켈빈. 10억도 정도 되는 거야. 엄청 뜨거운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끊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처음에 제가 빛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빛이 존재를 보여주기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을 인지하려면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인지가 되는 거야. 그죠? 뻥! 터지고서 이제 빛이 있었다 이거야. 그 빛을 인지하려면 빛이 직진해야 돼. 빛이 직진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때는 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전자 쿼크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전자 쿼크인데 원자핵까지 만들어졌는데 여기까지 원자핵까지 만들었어요. 자,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게 원자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처음에 여기 3분까지의 시기는 전자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시기예요. 전자가 원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맘대로 돌아다녀요. 그럼 빛이 어떻게 되냐? 빛이 이 전자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직진을 못해. 빛이 튕겨져 나가. 그러면 이때까지 이 3분 동안에는 어떤 우주라고 얘기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해요. 불투명 우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직진해야만 맑은 거야. 제대로 빛이 이렇게 통과를 해야만. 근데 빛이 막 산란되니까 이게 뿌연 거야. 그런데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이제부터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 전자들이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뛰어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원자핵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이때 수소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수소 원자 그리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원자핵이 아니라 원자야.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요때가 얼마 걸렸냐? 수소 원자, 헬륨 원자 만드는 데까지 얼마 걸렸냐? 38만 년이 걸렸어요. 뭐예요? 갑자기 뭐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다는데. 조지 가몬프가 계산한 거야 이거. 나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갑자기. 3분에서 38만 년. 시간 왜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뭐 어떻게 알아? 그랬다는데. 이 원자가 만들어질 만한 온도가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오래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몇 도가 됐냐면 약 3000 켈빈 정도 됐습니다. 3000 켈빈 정도 된 거야. 온도가 3000 켈빈이면은 아까 10억 켈빈에서 굉장히 낮아진 거죠. 팽창을 이 38만 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이야. 지금 보면 시간을 거꾸로 흘러서 가서 전자 쿼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본 거야. 전자 쿼크는 먼저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자, 먼저 정상우주론, 빅뱅 우주론 제가 그림 잠깐 보면 요거부터 좀 설명하면 빅뱅 우주론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우리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늘어나면 팽창하더라도 이 안에 있던 은하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질량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하와 은하 사이, 물질과 물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밀도 작아지고 온도도 작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근데 정상우주론, 호일이 얘기했던 정상우주론은 이게 커지면서 그 안에 공간을 메꾸도록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졌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에? 이 얘기가 맞다는 거죠. 빅뱅 우주론이.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어땠냐? 지금 얘기했지만 처음에 빅뱅 몇 년 전? 137억 년 전. 어떤 책에는 136억 년으로 되어 있어요. 뿡! 터져가지고 처음에 기본 입자가 생성되는데 기본 입자가 뭐라고? 전자 쿼크. 그래서 쿼크가 모여서 뭐가 됐어?
양성자, 중성자. 근데 양성자 하나는 뭐라고 그래? 수소 원자 핵과 동이어야. 그죠? 그래서 수소 원자 핵 그리고 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모여서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몇 분 걸렸어? 3분. 여기서 여기까지 3분 걸린 거야. 그리고 나서 전자들이 여기에 이제 원자에, 그러니까 원자 핵에 이제 얽혀 매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올가 매면서 원자 핵 주변만 도는 거야. 막 바깥으로 싸돌아다니지 않고. 그래서 이때는 원자가 생겼는데 이때 몇 년 걸렸다고? 38만 년. 38만 년. 38년 아니야. 38만 년. 그래서 이때 온도가 몇 도였어? 3000 켈빈. 3000도 정도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빛이 직진하기 시작한 거야. 원자 형성 전에는 빛이 직진을 못해 뿌연 거야. 그런데 빛이 직진하니까 맑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온 빛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 나온 빛을 갖다가 빛이 이제 물질이 없는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거 복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전체로 고르게 퍼져나가. 우주 전체.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퍼져나간 빛이다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다 누가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 한 얘기.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빅뱅 우주론 얘기하는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잠깐 물 좀 마시고 판서 정리하고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빅뱅 우주론 증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 증거가 있냐? 네. 빅뱅 우주론 누가 얘기했다고요?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가모프 형님께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요. 예언을 한 거야. 예언을 했어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와 헬륨이 생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물질의 근원을 찾아가는 건데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빅뱅이 되면서 수소와 헬륨이 아까 빅뱅 우주론 폭발해가지고 뭐 전자 만들고 쿼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랑 헬륨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이 그 온도가 낮아지는 걸 뭐 계산했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 시간 계산을 해서 그러면 얼마나 만들어졌나를 예측을 했어. 가모프 형님께서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예측한 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냐라고 예측을 했냐면 3대 1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걸 예측한 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처음에는 양성자를 제가 앞으로는 플러스 표시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플러스 표시로.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할 텐데 양성자는 P라고 많이 씁니다. P가 뭐냐면 프로톤이야. 프로톤이 양성자예요. 영어로. 그 다음에 중성자는 N으로 표시합니다. N. 뉴트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양성자가 처음에 사실 양성자랑 중성자의 숫자는 같았는데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라고 얘기했어. 하나, 둘, 셋, 넷. 몇 개 그랬죠, 제가? 4개, 6개, 7개. 네.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네. 중성자 하나. 7대 1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어.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이건 계산한 거야.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두 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양성자가 몇 개예요? 그러면 14개고 중성자가 2개죠. 그러면 14대 2니까 7대 1이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7대 1이에요. 이렇게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수소는 수소를 만들려면 양성자가 몇 개 필요하냐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헬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성자 몇 개 필요하냐? 양성자 2개 있어야 되고요. 중성자도 2개 있어야 됩니다. N.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얘를 가지고 헬륨 몇 개를 만드냐면 하나 만듭니다. 헬륨 하나. 헬륨 1개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그냥 수소가 되는 거 아니야? 수소 원자 핵이니까 여기 전자만 붙이면 수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하나가 수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총 몇 개예요? 이거 빼면은 14개 중에서 2개는 헬륨에 만들어졌고 이거 총 해서 수소가 12개 만들어집니다. 수소 12개예요. 헬륨 하나야. 그러면 개수비로 하자면 수소와 헬륨은 잘 보세요. 수소와 헬륨은 12개 대 1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량을 얘기할 때 질량은 원자의 질량은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얘기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은 것으로 봅니다. 양성자를 1이라고 보고요. 중성자도 1이라고 봅니다. 전자는 질량을 거의 안 봐요.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아. 이거 뒤에서 얘기할 텐데 18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는. 그러면 잘 보세요. 양성자 하나가 질량이 1이야. 중성자 하나도 질량이 1이에요. 그러면 이 수소 12개 안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2개 있죠. 그래서 질량이 10입니다. 질량의 비로 따지면. 그러면 헬륨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몇 개 있어요? 헬륨 한 개 안에는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4인 거야. 헬륨 하나의 질량 4, 수소 12개의 질량 12야. 그럼 몇 대 몇? 네, 몇 대 몇? 3대 1이 되는 거죠. 다시 와서 이게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했냐? 확인했습니다. 뭘로 확인했냐면 스펙트럼으로 확인했습니다. 응?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확인했으니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빅뱅 우주론. 맞는 거지. 맞는 거야.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예언했는데 그게 적중한 거야.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아까 얘기했죠?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는 이제 앞으로 파동으로도 얘기할 텐데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만한 공간 안에 이런 파동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공간이 커졌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얘가 늘어나겠지. 이 파동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자리 잡게 되면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져요. 이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 미안합니다. 자, 이게 좁은 공간에서 많이 떨고 있는 거고 얘는 넓은 공간에서 천천히 떨고 있는 거야. 많이 떨어. 좁은 공간에서. 얘가 힘이 더 좋은 거야? 아니면 넓은 공간에서 천천히 떠는 게 힘이 더 좋은 거야? 얘가 더 힘이 좋은 거야.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선크림 바르는 이유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자외선 있잖아요. 자외선이라는 빛은 굉장히 많이 떠는 빛이에요. 진동수가 굉장히 커. 그래서 에너지가 높으니까 피부를 뚫어.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힘이 있는 거야. 힘이 있다는 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에너지가 높다는 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처음에 우주가 생겼을 때 원자가 생기면서 아까 처음에 얼마라고 했냐면 3000켈빈. 빛이 직진할 때 3000켈빈이라고 했죠. 이 온도가 점점점 낮아져서 지금 현재는 약 3켈빈 정도 3켈빈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근데 이게 맞았어. 관측을 한 거야.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 배경 복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낸 사람은 윌슨과 펜지어스입니다. 윌슨과 펜지어스는 전파망원경으로 이제 우주를 갖다가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전파망원경이란 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듣는 거야. 전파를 또 쏘기도 하고 전파가 오는 걸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듣다 보니까 이걸 이제 관측을 하다 보니까 잡음이 나. 이 전파망원경을 이렇게 안테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안테나. 이런 거 있잖아. 큰 안테나. 이렇게 전파를 보내는 안테나 있잖아요. 전파가 오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윌슨과 펜지어스 뭐 그랬겠죠. 야, 윌슨 좀 이상한데? 펜지어스 너도 들었냐? 해가지고 이제 야, 뭐 이상한데 우리 한번 밖에 나가보자. 뭐 이상 여기 전파망원경에 뭐 붙어있나 보다 해가지고 이걸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관측을 했는데 또 잡소리가 나는 거야. 새가 있나? 해가지고 막 새를 쫓았어. 뭐 곤충이 있나? 뭐 해가지고 다 쫓았어. 깨끗하게 했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의심을 한 거죠. 야, 이거
우주에서 뭔가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어? 그럼 우주에서 뭔가 신호를 보냈는데 갑자기 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생각난 거야. 조지 가모프 형님이 그 얘기했었지. 그래서 책을 막 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우주 배경 복사 아니야? 해가지고 관측을 해봤는데 조지 가모프 형님께서 약 3켈빈 정도에서 나오는 3켈빈 정도의 온도의 이 빛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측정해 보니까 거의 맞는 거야. 정확하게는 한 2.7켈빈 정도 됩니다. 흑체에서 나오는 파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흑체라는 건 까만 곳에서 나오는 이 파장하고 비슷한 거야. 저 컴컴한 어두운 우주에서 우주의 모든 공간에서 그것도 다 관측을 해봤어.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부터 이 빛의 파장이 전파의 형태죠. 전파도 일종의 빛이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들리는 거야. 이 전파 망원경에. 이게 우주 배경 복사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고, 이게 위성 사진입니다. 거의 색깔이 고르죠. 물론 약간의 색깔의 차이가 있는 데는 있습니다. 거의 고르다는 건 우주에 거의 균일하게 이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 있다는 거야. 빛이. 와!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윌슨과 펜지어스는 노벨상 받았습니다. 자,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번째 마지막 스펙트럼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아까 스펙트럼 얘기를 했는데 스펙트럼을 통해서 수소, 헬륨이 3대 1이다. 이거 알아냈다라고 했어요. 일단 스펙트럼이 뭐냐? 이게 뭐냐면 스펙트럼은 빛을 갖다가 나눈 것이에요. 빛을 분광기 이런 거 기계를 통해서 뭐 프리즘으로 나눠도 되고요. 어쨌든 빛을 나누는 기계로 해서 나눈 것이에요. 그리고 종류는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책마다 좀 표현이 다른데 자, 일단 이 표현은 같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주로 백색광을 스펙트럼으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됩니다. 선 스펙트럼은 또 둘로 나누는데 방출 스펙트럼하고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요거는 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텐데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중에 그냥 선 스펙트럼이 이 두 종류인데 방출 스펙트럼을 그냥 선 스펙트럼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부 교과서들은.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거의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 스펙트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화학에서는 방출, 흡수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자, 자료를 볼게요. 자, 스펙트럼을 보면 연속, 흡수, 방출 이렇게 해놨죠. 저는 흡수, 방출 이 두 개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했는데 선 스펙트럼은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야.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빛도 파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빛을 보면 가시광선 영역을 보면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요.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렇게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펙트럼을 보면 얘가 빨간색 계열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계열, 보라색 계열이 되는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스펙트럼은 뭐냐? 자, 여기 보면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 배경에 이 컬러풀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인 거야. 방출선. 그리고 얘는 흡수 스펙트럼은 컬러풀한 배경에 이 까만색 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건 뭐냐면 자, 이거 좀 넘겨서 보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원자의 에너지 출입. 이건 사실 화학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원자의 전자는 원자에서 원자 핵은 움직일 수가 없고요. 전자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전자가 도는 궤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전자가 도는 궤도가 바뀌면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됩니다. 그런데 전자가 원자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습니다.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나가 있다는 건 얘가 튀어나가고 싶은 욕망이 큰 거야. 에너지가 큰 거예요. 튀어나가고 싶은 거니까. 가까이 오면 에너지가 더 작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놈은 나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놈이 보세요. 가까이 있는 놈이 멀리 가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그래서 가까이 있는 놈이 멀리 가려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때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근데 전자가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는 결국 원자가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고, 원자가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물질이 에너지를 얻으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반대로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기가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렵죠. 네, 좀 어려운데,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 방출 스펙트럼은 주로 고온의 기체에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면 고온의 기체는 어떤 원소들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주의 대부분 수소, 헬륨이지만 이 원소가 뜨거워. 이 고온의 기체가 뜨거워. 물질이 뜨겁단 말이야. 그러면 뜨겁다라는 건 에너지를 지금 방출하고 있다는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 내 자신이 에너지를 주고 나는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야.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거야. 에너지 준이라고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출하는 거야.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온의 기체는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해버려. 그래서 뒤에 뜨거운 별이 있는데 이 별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다 방출하는 게 이 연속 스펙트럼이야. 이거는 정말 뜨거울 때 방출이 돼요. 정말 뜨거운데 그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여기서 오는 에너지 중에 일부분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좀 어렵네요, 말이. 그래서 그냥 방출 흡수 스펙트럼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원소마다 이 선 스펙트럼의 이 종류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소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정해져 있고, 뭐 요쪽 선, 요쪽 선, 요쪽 선, 요쪽 선. 수소는 항상 이 선만 나타난다 이거야. 또는 뭐 헬륨 말고 뭐 나트륨 해볼까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 줄 하나만 나타나거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원소마다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요. 이건 원소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건 마치 지문과 같은 거야. 그래서 지문,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원소마다 이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위치를 알면 원소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주에 있는 이 기체들, 물질들이죠. 이 물질들이 방출 스펙트럼이나 선 스펙트럼을 보내면, 흡수 스펙트럼을 보내면 이게 수소인지 나트륨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수소인지 헬륨인지 뭐 탄소인지 산소인지 알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질량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수소랑 만약에 헬륨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이 다 섞여서 나타나는데 두께가 달라. 이 수소가 헬륨보다 더 많으면, 만약에 수소랑 나트륨 써서 미안한데, 수소랑 나트륨 섞여 있다라고 하면 수소가 더 많으면 이 선이 더 두꺼워. 훨씬 두껍게 나타나.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더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더 흡수하거나 더 방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양이 많으면. 그래서 이 두께를 보면 질량비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다시 와서 3대 1이란 걸 알아낸 거야.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알아낸 거야. 3대 1이란 거.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도 알아낸 거죠. 스펙트럼 통해서. 그럼 이 스펙트럼의 분석은 처음에 누가 했냐? 허블 형님께서 하신 거야. 와! 허블도 한몫한 거야. 빅뱅 우주론에. 팽창하는 우주도 증명했고 3대 1이라는 것도 이 실험적인 방법도 허블의 방법으로 한 거예요. 됐어요? 빅뱅 우주론의 이 두 개의 증거는 이런 식으로 알아냈다는 거죠. 스펙트럼을 보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만약에 수소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나 수소가 흡수하는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는 같습니다. 수소기 때문에, 같은 원소기 때문에 방출하든 흡수하든 같은 수소라고 하면 방출 스펙트럼이든 흡수 스펙트럼이든 선의 위치는 같아요.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몇 페이지죠? 10페이지 확인 문제. 잠시 후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10페이지 확인 문제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빅뱅 우주론과 우주의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온도는 점차 높아지는 게 아니라 팽창하니까 점점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우주 초기에 가장 먼저 생성된 입자는 중성자가 아니라 기본 입자, 쿼크 전자야. 쿼크 전자. 틀렸고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우주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원소가 수소와 헬륨임을 알아냈다. 그죠?
수소와 헬륨이 지금 만들어진 과정 우리가 설명한 거예요. 물론 수소가 더 많습니다. 네, 수소, 헬륨이 다야. 거의 우주의 전부야. 거의. 그죠? 자, 2번. 다음 우주 초기에 생성된 입자들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입자를 있는 대로 골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쿼크, 원자, 전자,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입자는 쿼크와 뭐예요? 전자죠. 쿼크와 전자. 쿼크 3개가 모이면 양성자, 중성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성자는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중성자는 다운 쿼크 2개, 업 쿼크 하나. 제가 이 업 쿼크, 다운 쿼크까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전 과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생성된 입자는 바로 원자가 되는 거죠. 원자, 핵과 전자가 도는 거 원자라고 한다. 자, 3번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시오.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입니까? 2개.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중성자도 2개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죠.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니까 전자 몇 개요? 하나입니다. 자, 전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복사로 관측된다. 3켈빈이 온도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빛을 나타내는 에너지의 크기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에너지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주에 분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정확하게 75대 25는 아니고 74대 26 정도 됩니다. 74%, 26%. 뭐 100% 뭐 3대 1은 아니지만 거의 정확하게 3대 1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분석,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11페이지가 되겠어요.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빛, 햇빛, 여러 가지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망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백열 등은 하얀색 빛이에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햇빛도 사실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 흡수선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은 뜨겁잖아요. 근데 이 태양 주변에 기체, 저온의 기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온의 기체는 수소, 헬륨이죠, 거의.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흡수선은 봐봐. 여기 수소 있죠? 수소의 이건 방출선인데 보세요. 여기 위치가 같죠? 그러면 햇빛, 그러니까 태양의 주변에 수소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요, 다른 것도 섞여 있다는 거죠. 수소의 스펙트럼하고 다른 스펙트럼도 섞여 있다는 거죠. 헬륨 보면 보세요. 헬륨도 보면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그러면 헬륨도 섞여 있다는 얘기야. 수소, 헬륨의 스펙트럼이 주로 나타나요. 이거를 뭐 프라운호퍼선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원래는 햇빛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관찰하면 거의 이렇게 나타나는데 미세하게 관찰하면 이런 선이 나타난다는 거. 그거를 프라운호퍼선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네온의 네온, 나트륨, 뭐 칼슘 뭐 이런 것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방출 스펙트럼. 네.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방정관, 전기 에너지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기 에너지를 그 원소들이 받아가지고 방출해서 이런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종류에 따라 구분해보자. 연속 스펙트럼 아까 뭐 있었냐면 책을 좀 보면 11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넘겨서 봤으니까 가죠. 백열 등 가. 그죠? 가만히 있죠. 선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은 까만 배경에 컬러풀한 줄,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 그래서 나라, 마바사를 다 쓰면 되고, 수 스펙트럼은 태양 거, 나만 쓰면 되겠죠. 컬러풀한 배경에 까만 줄,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 태양과 미지의 별의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태양과 미지의 별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알 수 있다. 방금 전에 했잖아. 태양의 이제 흡수 스펙트럼 보니까 수소와 헬륨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태양에 있는 햇빛을 보면 수소, 헬륨, 네온, 나트륨, 칼슘을 보니까 수소, 헬륨, 나트륨의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와 일치한다. 아까 수소, 헬륨은 했으니까 나트륨만 보면 나트륨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똑같은 거. 나트륨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네온은 없어 보니까. 여기 있는 선은 없잖아. 이 안에. 없죠? 그래서 네온은 없어. 그래서 태양에 포함되어 있는 게 수소, 헬륨, 나트륨입니다. 물론 나트륨은 굉장히 소량만 존재하고 있고 주로 수소, 헬륨입니다. 태양에 존재하는 원소는. 근데 어쨌든 이
자료만 보면 나트륨도 있는 거야. 그죠? 두 번째, 미지의 별에는 해보니까 수소 있나 보니까 여기 수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수소선이 있지. 그래서 수소는 있는 거야. 요 4개 선이 다 들어있으니까. 헬륨 해보니까 헬륨 여기 있고, 여기 없어. 헬륨은 없네. 수소는 있고 헬륨은 없어요. 나머지 거 뭐 해볼 필요도 없겠죠. 네온 여긴 있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 보니까 네온도 없어. 나트륨 있나 봤더니 없어. 없잖아. 나트륨도 없어. 그러면 칼슘은 있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 그리고 여기도 있고 요 3개도 여기 있어. 칼슘이 있네. 수소와 칼슘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의 별에 있는 건 수소와 칼슘이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과학자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걸 어떻게 원소가 어떻게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림 가와 유제 1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종류의 스펙트럼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흡수된 거야. 이 컬러풀한 게 방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출한 부분에서 이 부분만 흡수된 거니까 흡수 스펙트럼이고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 되겠죠. 근데 방출 스펙트럼을 그냥 선 스펙트럼으로 우리 책에서는 얘기한다. 그래서 흡수 선 스펙트럼 또는 방출 스펙트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유제 2번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흡수선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방출선이 아니라 흡수선, X죠.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달랐죠. 정확하게 말하면 선 스펙트럼의 위치, 개수 이런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죠? 여러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우주의 원소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낸 거야. 해가지고 수소 헬륨이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알아낸 거죠. 그래서 XOO가 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목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칭 하시고 잠시 후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알짜 문제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분들. 개념편하고 이런 알짜 문제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강의 시간을 여러분들 제가 60분에서 70분으로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면 문제 안 풀고 그냥 개념만 봐. 그리고 나중에 시험 때는 제가 OT에서 얘기했지만 실전편만 보시면 돼요. 이 알짜 문제도 풀어주시면 더 좋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우주론 1번.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우리 책은 뭐 138억 년 전으로 했죠. 맞는 거야. 뭐 137억 년이나 8억 년이나 뭐 차이는 큰 거 아니죠. 1억 년 차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너무 따지지 마.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초고온, 초고밀도의 어느 한 점에서 탄생하였다라고 얘기한 게 빅뱅 우주론 맞죠? 두 번째,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팽창하면서 온도는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ABCD에 해당하는 입자 이름을 쓰시오. 그림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원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가운데 원자핵. A가 원자핵이겠네. 그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지야. 원자핵은 뭘로 되어 있어요?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C는 양성자. 전자, 양성자, 그리고 양성자는 다시 쿼크로 되어 있죠. 쿼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다음은 초기 우주의 입자의 생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래요. 우리가 기본 입자부터 쓰면 되는 거야. 쿼크 전자가 제일 먼저겠지. 그러면 요거부터. 그 다음에 간지, 단지만 보면 되죠. 그럼 보기를 보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쿼크가 뭐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됐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네. 그럼 답 나왔네 벌써. 그 다음에 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여서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원자가 생긴 거죠. 38만 년 지나서.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4번.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진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본 입자에 속하는 것은 쿼크와 전자 맞죠? 양성자, 중성자 모두 쿼크 3개가 결합한 거. 중성자 1개가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된다고 했어요.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한 거. 맞잖아요. 이거 틀렸네. 내가 잘못 봤네. 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 아니라 양성자 하나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큰일 날 뻔했어. 5번. 헬륨 원자는 헬륨 원자핵과 전자 2개가 결합한 것이다.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핵과 전자 하나인데
헬륨은 전자 2개입니다.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는 같아요. 요건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세히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자, 5번 그림 가와 나는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어느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 원자 이름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는데, 자, 전자 하나 있어. 전자 2개 있어. 벌써 끝난 거야. 이 원자번호 1번이고 원자번호 2번이에요. 이거 정도는 우리가 배웠잖아. 양성자 하나가 원자핵을 이루는 거 수소죠.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원자핵을 이루는 거, 이건 헬륨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6번 그림은 초기 우주에서 입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양성자, 중성자가 처음에 생성됐고 그 다음에 원자핵이 됐고 원자가 생성이 됐대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전자가 원자핵에 묶인 거야. 전자가 묶였다는 표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자핵 안에서만 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빛이 직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가와 나 사이에 전자가 생성된 건 아니고 이전에 전자가 생성됐겠죠. 기본 입자니까 양성자, 중성자보다 먼저 생겼을 거예요. 가에서 다로 갈수록 우주의 온도는 낮아졌다. 그렇죠. 입자가 생기는 동안에 점점 온도도 낮아지고 팽창도 하고, 가 시기에 생성된 원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죠. 그렇죠. 처음에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참 좋죠. 빅뱅과 그 다음에 원소의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 자, 7번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방출되었을 때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변화를 옳게 설명한 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막 요동치던 게 넓은 공간으로 가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파장이 뭐냐면 한 번 진동할 때 거리야. 한 번 진동할 때 거리. 어떻게 됐어? 파장은 길어졌어요. 진동수는 작아졌고 파장은 길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팽창하니까 파장이 길어졌다. 1번이 맞는 설명이네. 온도 때문에 파장이 변한 게 아니라 팽창해서 파장이 길어졌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3000켈빈에서 3켈빈으로 된 건 파장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럼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는 같은 공간에서는 덜 요동친다는 얘기고 같은 공간에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니까,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온도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야. 온도 내려가서 파장이 길어진 게 아니라 파장 길어져서 온도가 낮아진 거야. 됐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 가와 나는 빅뱅 우주에서 A 시기 이전과 이후의 우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까 봤던 그림인데 흐릿한 우주였는데 맑은 우주가 됐어. 전자가 이 원자에 묶이게 되면서, 그죠? 원자에게 묶이게 되면서 A 시기에 일어난 현상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으니까 당연히 맞죠.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했죠. 그죠? 그래서 전자가 거기서만 돌게 됐죠. 투명한 우주에서 불투명한 우주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했어.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가 된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9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하나는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고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 우리 책의 표현으로는 선 스펙트럼이죠. 근데 위치가 같아. 그럼 뭐야?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는 방출 스펙트럼이 아니라 흡수고, 나와 같은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 제가 얘기했죠? 고온의 기체에서 잘 관측이 된다. 예, 이거 맞는 얘기고요. 가와 나는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이다. 그렇죠. 예, 선의 위치가 같으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은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우주의 구성 원소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의 모양이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보면 구성 원소의 뭘 알 수 있어요? 종류를 알 수 있는 거야. 스펙트럼 보고 이거 수소랑 똑같네, 헬륨이랑 똑같네. 종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선의 폭, 두께죠. 두께를 비교하면 뭘 알 수 있다? 질량비. 누가 더 많냐, 적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질량비를 알 수 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1번. 그림은 빅뱅 이후 어느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이게 양성자, 중성자의 비가 14대 2예요. 즉 7대 1입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 하나 만들고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다는 건 헬륨 원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수소는 12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수소 12개의 질량은 10이고 헬륨 하나의 질량은 4니까 12대 4니까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예요.
그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다. 그죠? 네, 7대1. 14대2니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1이 된 거죠. 이거 12개, 이거 하나만 들었으니까. 헬륨 원자핵은 우주의 나이가 약 3분일 때 생성되었다. 그렇죠. 3분일 때 원자핵이 생성됐고 38만 년이 지나서 원자가 생성된 거죠. 네. 그래서 기억 디귿. 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2번. 자, 다음 용어를 모두 사용해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관측 사실 두 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빅뱅 우주론의 증거 뭐예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고 우주 배경 복사가 3켈빈으로 관측됐다. 이 얘기를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소와 헬륨 질량비가 3대1,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3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이었는데 지금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조금 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통합과학은 여러분들 좀 결단이 필요하고 OT 꼭 듣고 오시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복습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미리 보고 오실 필요 없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거 다음 시간까지 기억하도록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만렙을 채우는 그날까지 열정과학 중요했으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열정과학 감사합니다.